저는 이것만이라도 전국에 뿌리고 싶은 그런 사람인데요. 안전벨트를 그냥 둘렀다고 해서 난 안전해 가 아니라 차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거 잘 모르시죠? 밑에 있는 골반띠는 뱃살 있으시면 이렇게 배 위에다 편안하게 걸쳐놓으시는데 그러면 장기가 다 끊어져요. 띠는 무조건 뼈를 지나야 됩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크고 튼튼한 뼈, 그래서 골반뼈 양쪽을 진하게 매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 환자는 제가 살린 거 아니거든요. 그냥 환자분이 살아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더 고맙죠. 외상센터 환자들을 돌보는 일은 이런 일입니다. 기적 같은 일들, 그리고 우리의 지금 현재가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소중한지 이런 거 매일매일 기적을 보고 있어요. 제가 일하고 있는 단국대병원 곤약외상센터가 어떤 곳인지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천안에 있고요. 천안 톨게이트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고속도로 바로 옆이기 때문에 고속으로 발생한 그런 사고의 희생자들이 집이 어디든 상관없이 경부고속도로에서 다치면 다 자동으로 저희 병원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낭만닥터 김사부 이제 자문위 한 걸로 많이 홍보가 되었는데, 이건 저희 센터 전체에서 참여를 한 거예요. 일단 저희 센터장님이 처음에 대본 작업하고 세트장 지을 때부터 관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드라마 보신 분들 그 막 CT 있고 멋있는 소생실, 그거 저희 병원 소생실이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벽지 색깔까지 똑같아요. 저희 병원을 모델로 세트장을 만들었고, 그 배우분들 이제 수술할 때 연기지도 그런 거 옆에 붙어가지고 계속 했습니다. 근데 유연석 배우님은 뭐 의학 드라마 짬밥 오래 드셔가지고 거의 뭐 타일을 엄청 잘하세요. 거의 해드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드라마 다들 보셨나요? 너무 재밌죠? 저도 재밌게 봤어요. 드라마가 나오니까 막 난리가 났어요. 저희 센터로 계속 기자들 찾아오고 방송국 카메라 오고 뭐 외상센터의 실상 뭐 이런 거 촬영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왔는데 뭐 한 두어 달 만에 관심 다 식어버렸어요. 전 스스로를 멸종위기 외상센터 의사라고 소개를 하는데, 그 이유는 지금 이국종 교수님 처음 활동하셨던 2014년에 외상센터들이 처음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외상센터라는 게 아예 없었습니다. 그냥 중증 외상 입으면 구급대원들이 이제 근처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실어 갔죠. 그러면은 대학병원 의사들이 이 환자 어떻게 치료해야 할지 잘 몰랐어요. 왜냐? 막 피 철철 쏟고 있고 지금 당장 수술방 올라가지 않으면 사망하는데 준비되어 있는 수술방 없어요. 막 다 가동 중이에요. 그러니까 구급차 안에서나 응급실 안에서 그냥 다 사망했죠. 그래도 외상센터라는 것들이 생기면서 그런 일은 줄었어요. 그래서 생긴 17개의 권역 외상센터에 처음에는 인력들도 많았고 시설도 굉장히 빵빵했고 했지만 10년 동안 추가 투자나 운영에 대한 그런 고려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둘씩 다 그만두고 시설은 노후하고 기계는 부서지고 그 상태로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A등급을 받는 4개의 외상센터 외에는 지금 기능을 거의 못하고 있고 간판만 걸려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13명인데 사실 저희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13명보다도 못한 데들도 있죠. 특히 아랫지역으로 갈수록 막 4명 있고, 원광대병원 제가 알기로 지금 0명입니다. 다 그만두고 나가셨고, 충북대병원 지금 12로 표시되어 있는데 지금 2명이에요. 이게 지금 올해 초 자료입니다. 그 사이에 많이 그만두셨어요. 사실 충남도 정말 넓거든요. 막 죽겠는데 지금 충북, 대전 권역 환자들까지 다 저희한테 옵니다. 전국에 180명 남았고 내년엔 더 없을 것이고 10년 뒤에는 0명 되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이제 전공 선생님들도 없고. 근데다가 지금 뭐 이제 다소 폭력적인 의료 개혁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었고, 저희도 그 과정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필수 의료에 이제 종사하시던 분들 많이 그만두고 나가셨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환자들을 두고 떠날 수 있느냐, 우리가 여기 남아있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결국에 생각했을 때 사람, 생명, 환자. 제가 D라는 환자한테 굉장히 책에 많은 부분을 할애한 걸 다들 보셨을 거예요. 환자분 저랑 동갑이었어요. 그래서 더 마음이 갔고, 딸도 저희 딸이랑 비슷한 나이의 따님이 있으셨는데 화물차 운전수셨어요. 하필이면 앞차도 화물차였는데
그 통나무를 싣고 있는 그런 화물차였어요. 그래서 그 충격으로 끈이 풀리면서 통나무가 쏟아져 들었고, 그 통나무가 이제 얼굴이랑 가슴 쪽을 다 가격을 했고, 복부는 그 핸들로 인해서 다친 상황. 그래서 와서 수술을 한 8차례 정도 한 것 같고, 딸이 이렇게 어버이날 되면 카네이션 해서 보내주고, 초등학교 입학을 했는데 입학식에 아빠가 못 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엄마도 여기에서 간병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엄마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직전에 잠깐 이제 간병인한테 맡기고 가서 딸한테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길을 알려줬어요. 아직 애가 길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보도블럭 몇 개를 세서 오른쪽으로 꺾어, 그리고 횡단보도 건너, 뭐 그런 식으로. 너무 슬프죠. 사실 저는 이 환자를 치료하면서 잘해야 식물인간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열심히 재활 치료하면서 혼자 숨을 쉴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집에까지 가셨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신, 아직까지 저랑 연락을 하고 있고, 지금 5월 말에 부산에 제가 놀러 가면 만나기로 했어요. 이분은 집이 부산이었어요. 저는 이 환자는 제가 살린 거 아니거든요. 그냥 환자분이 살아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더 고맙죠. 외상센터 환자들을 돌보는 일은 이런 일입니다. 기적 같은 일들, 그리고 우리의 지금 현재가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소중한지, 이런 거 매일매일 기적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 뭐 180명도 안 남았는데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 가서 당직 서고 환자 봐야지 지금 막 책 쓰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왜 그러고 있는 걸까요? 백강혁이 드라마에서 그러죠. 외상은, 중증 외상은 누구한테나 일어날 수 있어요. 남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남 일이라고 생각하고 사셔도 무방합니다. 왜냐면 다 좋고 튼튼한 차 타고 다니시잖아요. 그리고 남들이 기피하는 화학물질 만지고 깔릴 수 있는 기계 다루면서 안전장비 보급 못 받고 보험도 하나 없이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주로 저희한테 오십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억울한 사고나 그런 거 당해서 오셔도 이런 뭐 따져 물을 힘도 없어요. 그리고 언론에 호소할 여유나 여력이나 이런 것도 전혀 없으신 분들이고, 근데 제가 외상센터 이제 6년차 일을 하고 있는데 계속 똑같은 사고로 환자들이 다쳐서 와요. 똑같은 기계 또 찡겨서 오고, 똑같은 데서 또 추락해서 오고. 대체 중간에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거 열심히 만들던데 왜 바뀌지 않지? 왜 사고는 계속 똑같이 날까? 그러면 내가 이 사람들 대신에 목소리를 내줘야겠다. 그렇게 생각한 시점에 이 책이 나왔습니다. 사실 저 되게 살기 힘들어요. 너무 피곤하고 지금 약간 사람이 저 꾸미고 왔는데 평소에는 이렇게 못하고 다닙니다. 그래도 이거는 해야만 하겠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이 생생한 삶의 고통들, 그분들의 사연들, 이거를 알릴 수 있는 거는 그 자리에서 이거를 직접 목격하고 그들의 피를 만지고 부서진 뼈와 근육을 맞추는 나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일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 일단 시작이다. 내가 꼭 뭐 이렇게 책을 막 1000만 부를 팔고 어디 가서 막 연설을 멋진 데서 하고 꼭 이래야 영향력을 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일단 오늘의 내 일상을 열심히 살고 거기에서 아주 작게 남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조금씩 찾아가고 이렇게 해보자 했던 것들이 여기까지 왔어요. 국회에서도 부르면 갑니다. 이거는 참고로 저는 국민의힘 행사 갈 때는 파란 옷을 입고 민주당 행사 갈 때는 빨간 옷을 입습니다. 네,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런 거 사실 나가서 막 얼굴 파는 거 그렇게 막 가족들 아무도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지만 결국에 다 환자를 위한 거예요. 결국에는 불교에서 사실 많이 쓰는 말이에요. 이 말은 1000개의 강에 1000개의 달이 뜬다. 무슨 말이냐면 달은 하나잖아요. 달이 하나가 하늘에 뜨면 지구상에 있는 1000개의 강에 달 1000개 뜨는 거죠. 제가 잘 알려지지도 않은 그런 의사가 그냥 어디 가서 열심히 떠든다고 세상이 바뀔 거냐 갑자기. 절대 그런 일 일어나지 않아요. 그걸 바라고 이런 거를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절에 가면 전 카톨릭 신자예요. by the way. 절에 가면 스님들이 너무 잘해주시잖아요. 막 먹을 거 챙겨주고 뭐 관세음보살 뭐 행복하세요. 막 밥도 해주시고 본 적도 없는 사람한테
막 극진하게 대접해 주시잖아요.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자그마한 선한 마음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내 눈앞에 있는 사람, 오늘 우리 절에 와준 사람들한테 그 선한 마음과 에너지가 점점점 퍼져갈 거라고 믿으시는 거죠. 그 절에 왔던 사람들이 자기 마을로 돌아가서 그 마을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하고 그 마을에 있던 사람들이 또 전국으로 흩어져서 그런 선한 일을 행하고 달이 1000개가 뜨는 것처럼. 그래서 저도 언젠가는 작은 외침이지만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걸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것만이라도 전국에 뿌리고 싶은 그런 사람인데요. 산업 현장이나 교통사고 내가 막을 수 없는 그런 건 어쩔 수 없는데 진짜 얼토당토 없이 순식간에 집에서 집 앞에서 다쳐서 오시는 경우 너무 많아서 그런 거 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애들 자전거 타고 킥보드 그냥 유머는 킥보드예요. 전동 킥보드 꼭 아니어도 그거 탈 때 헬멧 써야 돼요. 네, 근데 아파트 단지에서 헬멧 쓰고 있는 아이들 거의 못 보셨을 겁니다. 왜 다치냐면 넘어졌을 때 보도블록 연석이나 보통 그런 데 머리를 다쳐서 뇌출혈이 생기는 겁니다. 헬멧만 쓰면 사실 전혀 생길 일이 없어요. 그런 문제들은. 킥보드나 자전거, 전동 휠체어 사고 너무 많아요. 그거 타고 막 도로 위에 레이서처럼 다 달리시잖아요. 진짜 헬멧 꼭 쓰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카시트. 그냥 요 앞이니까 그냥 가시기도 하고, 아니면 애가 카시트 위에만 앉히면 막 울어요. 미치겠어요. 그러면은 저는 그냥 어디 가시지 마시라고 합니다. 카시트 안 태우고 갈 거면요 그냥 가지 마세요. 그 정도로 걔 열심히 훈련시키고 이거 타지 않으면 이동할 수 없다는 거 말 못하는 애여도 가르치셔야 됩니다. 왜냐면 너무 위험하고요. 어른이 이렇게 잡고 타시잖아요. 그러면 그 어른의 범퍼로 애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되죠. 이 손이 순식간에 애 장기를 이렇게 끊습니다. 네, 창자가 끊어져요. 실제로 끊어지는 사람 많이 봤어요. 그래서 12세가 될 때까지도 카시트에 꼭 앉혀주시고, 왜냐면 12세가 됐을 때까지 해야 되는 이유는 안전벨트 위치 때문이에요. 그거는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셋째, 저는 건식 화장실 권고합니다. 왜냐면 화장실에서도 사고 엄청 많이 나요. 이것도 다 뇌출혈인데요. 물에 미끄러져서 넘어지고 뒤에 세면대나 수건거리 욕조에 부딪히면 이제 뇌출혈이 됩니다. 그리고 골다공증 있으시거나 노인분들은 100% 고관절 부러져요. 네, 그렇게 해서 오시기 때문에 우리나라 완전 습식 문화죠. 바닥에 물 흥건하잖아요. 그거 안 돼요. 그거 잘못된 문화예요. 건식으로 공사를 해서 바꾸는 건 사실 근데 너무 부담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러면은 뭐에만 검색하셔도 온갖 매트 다 팝니다. 주부분들은 사실 물때 낀다고 싫어하실 수 있는데, 아니 뇌출혈인데? 물때가 더 중요한가요? 네. 그래서 때를 좀 흐린 눈으로 보시고 바닥을 건조하게 해서 물기 없애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신호등이랑 운전자 믿지 마세요. 운전하면서 앞을 안 보고요. 운전하기 전에 술을 먹고요. 신호등에 빨간불이어도 그냥 가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를 지킬 사람은 나밖에 없는데, 요즘 다 핸드폰 보면서 이어폰 꽂고 걸어가시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터미널 근처에 사는데 버스가 이렇게 오는데 몰라요. 노이즈 캔슬링 너무 잘 돼요, 요즘에. 그러니까 운전자가 꼭 이상한 짓을 안 해도 본인이 너무 전방 주시를 안 하는 거죠, 보행자로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꼭 지켜줘야 되고, 그리고 파란불 바뀌었다고 건너는 것보다 위험한 짓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차들 그냥 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도로에 있는 차들 다 스캔하면서 다녀야 돼요. 그 다음에 음주. 전 사실 술 마시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술 너무 싫어해요. 무슨 말이냐면 술로 인해서 생기는 사고가 너무 많습니다. 비단 음주운전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찌르는 상해사고, 자살 이런 것도 다 술 마신 뒤에 발생을 해요. 다 보면 술 취해 있어요. 그만큼 외상센터 오는 사람들 술 아니면 올 일 없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음주운전하고 역주행해서 선량하게 일하던 일반 시민들 많이 죽어서 옵니다. 그래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감염 이런 거 전 정말 없어졌으면 좋겠고, 술 마시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 술 좋아해요. 근데 자신 통제할 정도로만 마시는 문화가 좀 정립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도 잘 모르시는 부분인데,
안전벨트를 그냥 둘렀다고 해서 난 안전해가 아니라 차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거 잘 모르시죠? 일단은 저 대각선으로 내려오는 띠는 여기 어깨에 있는 가장 큰 뼈를 지나야 됩니다. 목으로 오면 안 되고 쇄골을 지나면 안 돼요. 여기 지나야 되는 이유는 강한 충격이 가해졌을 때 이 어깨편은 안 부서지거든요. 근데 쇄골은 부서지고요. 목에 있는 혈관은 끊어져요. 그래서 어깨를 지나야 하고, 밑에 있는 골반띠는 뱃살 있으신 분들 이렇게 배 위에다 편안하게 걸쳐놓으시면 그러면은 장기가 다 끊어져요. 이거는 띠는 무조건 뼈를 지나야 됩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크고 튼튼한 뼈, 그래서 골반뼈 양쪽을 진하게 매주셔야 됩니다. 도저히 골반까지 안 간다, 뱃살 때문에, 그 뱃살 좀 빼세요. 치명적인 추락 사고가 집에서도 많이 일어나는데 애들이 베란다에서 떨어져서 와요. 이거 샤시 잠금장치 이런 거 얼마 안 하거든요. 몇천 원 안 해. 이거 안에서 애 잃는 거예요. 어린애들은 그냥 뭐 있으면 올라가 보고 싶어. 창문 밖에 얼마나 신기해요? 근데 창가 주변에 가구들이 막 있으면 그거 밟고 딛고 올라가서 열고 떨어지는 겁니다. 애들 머리가 무겁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창가 쪽에는 가구를 두시면 안 되고, 사다리 가정에서도 이용하실 때 2인 1조 반드시, 그 다음에 나무에 있는 열매 좀 따먹지 마세요. 과수원에서 일하시는 거 아니면. 감나무에서 떨어져서 엄청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작은 실천이 내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 친구, 동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지키는 방법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까지 저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